안녕하세요. 이동원의 원장 초대석,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번에 각 잡고 준비했습니다. 나름 핸드폰 보이시죠? 핸드폰 제가 목차까지 제가 준비해서, 오늘은 제대로, 저번에도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하다가 제가 껐어요. 그 정도로 제가 즉흥적이고 솔직하게 얘기를 담고 싶어서, 뭔가, 사실 이거 진행한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스토리를 담고 저희끼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원장님들 중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원장이라는 게 되게 외롭잖아요. 잘 되든 못 되든. 그래서 그런 분들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저희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하려고 저는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 같고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예지 원장님입니다. 원래 첫 번째부터 이제 초대를 하려 했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요즘에 또 학원도 좀 잘 되고 또 잘 되니까 또 거기서 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예지 원장님이 뭔가 잘 돼서 좋겠다, 약간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 단계에서의 어떤 걱정들이나 사실 지금도 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휴지 같은 걸 준비 안 했는데 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도움 될 것 같아요. 거의 유료 강의급일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뭔가 유료 무료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원장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풍에서 해인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예지입니다. 약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또 준비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이벤트만 네, 대구에서부터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일단 원장님의 약간 첫 번째는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끝나고 나서 이제 원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팁들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컨설팅 중에 나온 유료 강의급 내용들을 이제 중간에 공개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해인수학 학원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차별성, 왜 해인수학 다녀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시간 순으로 이제 원장님의 삶을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얘기는 안 할 거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즉흥적으로 이제 준비한 거 외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큰 틀을 준비했잖아요. 맞죠?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목차인데, 첫 번째는 원장님이 처음 이 업계에 들어서게 된 계기. 네. 일단은 저는 네. 대학생 때부터 방학 때 되면 어머님이 이제 용돈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방학 때마다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 네. 처음엔 뭐 편의점도 하고 카페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알바 천국 보니까 채점 뭐 보조 강사 이렇게 나오는데 시급이 좀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돈 벌려고 시작했습니다. 뭐 저도 돈 벌려고 했고,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돈 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이게 그랬으면 사실 뭐 복지센터 들어가서 애들 가르치는 게 맞죠.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학원 알바죠. 네, 알바로 갔는데 네. 그날 그 메인 조교가 또 빵꾸를 낸 거예요. 메인 강사가. 그래서 그냥 원장 선생님 저보고 그냥 바로 수업을 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업을 했는데 나쁘지 않게 하니까 그냥 바로 파트타임 강사로 하자. 처음부터 판서로 하셨어요? 네, 판서로 했었어요. 와, 지금은 판서 지금은 안 하시잖아요. 네. 수업 자체도 거의 안 하시긴 하지만. 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는 저는 판서는 안 하긴 했어요. 사실 판서가 좀 자신 없긴 하고. 맞죠? 거의 안 해보셨고. 강사 때는 그래도 판서로 한 3년 정도 수업하기는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판서 하실 수 있어요? 할 수는 부끄럽지만. 있죠. 부끄럽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글씨가 악필이어가지고. 아니, 저는 못해서. 네. 분필로 막 맨날 연습하고 했었거든요. 그냥 진짜요? 내가 스터디 끊어서 보고 따라서 연습하고. 진짜요? 네. 다음에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건 좀.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고, 네. 그렇게 강사로 그럼 몇 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다가 네.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휴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공기업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강사로 그냥 이 업을 계속 할 건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남편을 만나고 있을 때라서 약간 되게 오래 만나셨네요. 네, 맞아요. 저희 연애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네.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결혼하면 돈 벌어야겠다 해서 그냥 바로 학원 강사로 계속 업을 이어갔었죠. 남편분 되게 사랑꾼이시던데 되게 약간 상남자시네요. 역시. 네, 아무튼 그러면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힘든 점이 있으세요? 왜냐면 처음부터 강사 투입됐고 이게 힘들 것 같은데. 강사하면서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건 젊은 시절에 이제 친구들은 막 회사 친구들 막 이렇게 있더라고, 동기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남자 쌤들, 아저씨들 2명 있는 그런 학원에 항상 있다 보니까 40대, 50대. 네, 막 같이 네. 이런 동료 이런 게 없는 게 조금 외로웠고 각자 수업하고 빠지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마치고도 친구들은 막 저녁에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마침 막 11시, 12시 이렇게 되니까 집 가면 고독히 혼자 자야 되고요. 그때 20대 중반. 네, 20대 때. 그 주말에 막 친구들이 인스타에 막 꽃구경 가서 사진 올라오는데 나는 벚꽃, 여기 구석에서 맨날 애들하고 맞죠. 씨름하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죠. 그렇게 20대를 보내죠. 네, 20대를 그렇게 보내다가 네. 중간에 한번 사실 회사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교수님이 연락 와가지고 전공 그래도 한번 살려보지 않겠냐고. 그건 어차피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저보고 전공을 살려서 회사에 들어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갔는데 거기 회사에 있는 부장님이 제가 강사 때 버는 돈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이 돈이겠구나. 그리고 루틴하고 그다음에 일은 사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고요함이랑 그런 것들이 좀 싫었어요. 사실 학원에 있으면 그 강의실에선 제가 주도권을 잡고 제가 이끌어 나갈 수 있잖아요. 뭐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말단 회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맨날 시키는 것만 하고 하니까 일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죠. 그럼 그때 전공이 대략 어떻게 되세요? 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네, 도시개발공학과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도시공학과예요. 근데 그 전공은 여담이 좀 뭐 하는 거예요? 그 전공 약간 부루마블처럼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토지계획, 토지에 어떤 용지로 할 건지. 그러니까 건축은 땅을 짓고 건물을 짓듯이 이제 땅을 어떤 땅으로 할지 이런 거 하는. 그 테크노폴리스나 동탄 신도시 같은 데 도로 어떻게 할 건지, 어디 아파트 줄 건지. 뭐 이런 거의 공기업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면 나라 일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빠진 친구들이 있죠. 지금 완전 다른 일 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학생들을 계획하시네요. 네. 학생 미래를. 그럼 그렇게 하다가 교습소까지 차리게 된 그 시기가 어떻게 돼요? 강사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강사 생활을 22살, 21살 그때부터 시작했다가 중간에 한 1년 정도 텀 있고 27살에 이제 교습소를 오픈했죠. 결혼하고 나서 타지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원래 학원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또다시. 근데 남편이 학원에 또 들어가면 저녁 생활도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컨트롤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이거 차려보라고 해서 남편 명의로 이제 대출 받아서 처음으로 학원을 오픈했죠. 되게 어린 나이에 하셨네요. 네, 보통 맞아요. 30대 이상의 나이에 오픈을 하거든요. 공부방이든 교습소든 이제 좀 다들 탄탄대로로 이제 학원 경험했다가 강사 경험했다가 하시거든요. 근데 강사할 때부터 언젠가는 내 거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럼 교습소를 처음에 공부방이 아니고 교습소가 아니죠? 학원이죠. 네. 원래 교습소 하려고 했는데 평수가 이제 강의실 면적 보고 이게 학원까지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강의실만 통짜로 만들고 앞에 진짜 조그만하게 복도 하나 해서 그냥 학원으로 허가만 난 거죠. 사실 제가 교습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케팅 할 때도 교습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학원 갔는데, 아까 방금 학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습소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갔는데 거의 창고 같은 데가 약간 데스크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데스크가 있는데 저기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좁았던 기억이 나요. 그럼 몇 평이었어요? 그때? 25평인가? 26평인가? 강의실이 2개 있었잖아요. 네, 원래는 처음에 학원을 오픈할 때 그냥 강의실 한 개 통짜로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누군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인원만 해서 난 먹고 살아야겠다. 30명 먹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그게 또 몇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강의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물어보니까 강의실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강의실 2개로 바꾸고 난 뒤에 이제 대표님이 오신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봤자 강사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실 2개에서 혼자 있었죠. 진짜요? 그럼 첫 번째 혼자 하셨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학생을 모집했어요? 처음에 학생 모집한 거는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물티슈 날라주는 거 그것도 해보고 근데 맘카페도 해보고 저랑 컨설팅 할 때 처음에 오픈하셨을 때 그날에 가만히 있었다면서요? 울었었죠. 그게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제가 뭐 블로그도 써보고 사실 블로그를 지금처럼 이렇게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게 아니라 뭐 대입 현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보 주는 거. 정보성만. 기출문제 분석. 맞아요. 그거만 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도 지금은 뭐 직투 이런 것도 대표님한테 배워서 알지만 그때는 아파트 그냥 게시판에다가 노란 색깔로 해서 이렇게 문어발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2000년 초반, 90년 후반 느낌. 네. 네. 그거 하나 떼고 일부러 네, 하나 맞아요, 떼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 했는데 아무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맞죠. 아, 전화 오긴 왔어요. 아, 운 좋게 이제 오픈했으니까. 아니요. 네이버에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 하라고. 아. 그런 전화들만 와서 이제 아. 어떡하지 대출 받았는데 하면서 많이 울었었죠, 그때.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던 거죠? 네, 그냥 강의실에서, 텅 빈 강의실에서 한 며칠 동안 계속 가서 울고, 또 가서 울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물티슈 나눠주고, 그다음에 맘카페에다가 글을 네. 올려가지고 한두 명이 모였었어요. 글을 어떤 걸 올리셨어요? 무료 수업을 한다고. 그때 무료에 대해서 개념이 있으셨나요? 그런 개념은 없었는데 그냥 그거라도 그냥 해야겠다. 그거라도 해서 일단 아. 학생이라도 있어 보여야 상담 왔는데 맨날 텅텅 비어 있으니까 아. 엄마들이 뭐야 여기 아무도 안 다니는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맨날 울고 계시고. 그래서 뭐라도 조금 애들이라도 네. 채워져 있어야 등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럼 그 한두 명의 씨앗으로 시작된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그 친구들 성적도 올리고 뭐 했던 건가요? 맞아요. 완전 갈아 넣었죠. 그 친구들 주 3회로 해서 뭐 90분으로 원빈 책정했지만 그냥 매일 불렀어요. 애들 된다고만 하면. 그러면 인원수랑 시간 순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네. 그럼 2명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또 펌핑이 됐어요? 네, 펌핑이 돼서 사실 10명까지는 조금 펌핑이 쉽게 되기는 했는데 소개랑 네, 이런 소개 본질로 네, 맞아요. 소개해서 네. 10명까지 되다가 네. 그 이후에는 어느 순간 저도 블로그도 안 하고 맘카페도 안 하고 그냥 맞아 역시 학원은 입소문이지. 아, 맛있다. 네.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 내가 뭐 잘 가르치니까 뭐 알아서 잘 굴러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10명 때까지 그랬던 거예요? 10명, 20명, 20명까지도. 그럼 20명까지 혼자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0명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30명대로 진입하기 노력과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셨나요? 어떤 밑에 과정이 있었나요? 조금 친하게 지냈던 아래 원장님이 계시는데 네. 그 원장님이 맘카페를 진짜 강추하셨거든요. 그분은 맘카페에다가 학생 네. 등록하면 뭐 금반지 나눠주는 거 이런 거를 해서 금반지요? 네, 등록하면 금반지 금반지를 나눠줬었어요. 얼마죠? 거의 그때 최소 당시에 10만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하는 거를 괜찮은데? 금반지 파격적인데요? 네, 나눠주는 거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어. 저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맘카페에 글이라도 좀 올려봐라 아, 했는데 또 약간 금반지 주면 못 가르쳐서 주는 느낌 든다. 나는 그쵸, 과하죠. 실력으로 승부한다. 맞죠. 해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래서 글을 좀 포스팅했더니 조금씩 그래도 입질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나홀로 30명을 만드신 거예요? 30명을 이제 한 네. 강의실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또 밑에 그 친한 원장님이 보더니 답답해 하시면서 강의실 2개로 해야지 니는 이름만 원장이다. 그래서 강의실 2개 하라 해서 네. 다 때려 부수고 인테리어 다시 했는데 네. 코로나가 터졌죠. 아, 인테리어 다시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네, 그게 다 그거 돈 엄청 많이 투자해가지고 오. 폴딩 도어도 있는 건데 폴딩도 뭐 있었어요? 네. 아, 그 약간 횟집 같은. 그런 게 있었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 네. 다시 했던 거예요. 투자해가지고 다시 했던 거구나. 네. 그러면 코로나 시국 때 이제 2020년 1월쯤 되는 거죠. 네, 저희 맞아요. 대구는 첫 번째 터졌으니까. 그때 어땠어요? 그때 갑자기 저는 사실 뉴스를 잘 안 보고 살아서 네. 그게 코로나가 그렇게 막 급한 건지 몰랐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학원 오늘 문 닫아야 된다고 맞아요. 저보고 갑자기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애들 오면 안 된다고 빨리 문자 돌리라고 하는 거여서 네. 그래서 이제 문자 돌리고 나서 다음 주면 오겠지 했는데 맞아. 아니 또 다음 주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한 2달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그때 막 3월 2일 계약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초유의 사건 이러면서 또 이제 계속 계약 네. 연기 그때 힘들었죠. 네, 맞아. 그래서 지금 모아둔 애들 얘네까지 나가면 어떡해 라는 생각에 그렇죠. 그때도 사실 제가 대표님 인스타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힘들 때 약간 네. 보는. 네. 그 대표님이 교육봉투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나도 교육봉투 좀 넣어줘야겠다. 데리고 있는 애들 음. 나중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해서 애들 숙제할 거 뽑아가지고 이제 봉투에 넣어줬죠. 그러고 나서 또 인스타로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좀 보고 하니까 줌으로 수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줌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줌으로 해야겠다라고는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이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조금 자신이 없어서 무료로 그냥 다 해줬거든요. 고등학생들만. 왜냐하면 얘네는 이제 조금 바로 입시랑 직결되는 애들이고 그때 당시에 고2 애들이 막 중학교 때부터 저랑 같이 했던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에 고등학생들 무료로 수업해줬었어요. 그럼 초중등은 왜 무료가 아니에요? 중등까지는 해줬는데
제가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을 해보니까 애들이 좀 컨트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또 이제 원격. 네,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중인 거죠? 네, 중. 아. 교실에서 했으면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기라도 하겠는데. 네, 제 의사와 네. 다 반대되는 얘기인데. 한 대 때리기라도 네. 하겠는데, 네.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소리를 쳐도 뭐 자기 할 거 하고, 뭐 앞에서 먹방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아, 진짜요? 네. 그 어머님들도 이제 막 강의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아, 뭐, 그러면 또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초등학생까지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자신이 없어서 초등을 안 했었죠. 그땐 돈 받고, 그러니까 아니요, 초등급 돈 받고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아예 문 닫고. 그럼 그때 월세 나갈 건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월세 빌리고 관리비 빌리고. 아, 그래서 약간 속으로 좀 걱정했어요. 아, 이렇게 아. 될 바에 그냥 인테리어 왜 했지? 아, 그냥 하고 문 닫을 걸. 재계약 폴딩도 왜 왜 했지? 했지? 횟집 폴딩도 왜 했지? 폴딩도 왜 했지? 아, 재계약 다 왜 먹으려고 했지? 했나? 예. 응. 그동안 모아둔 돈 다 때려 넣었었는데. 그럼 약간 그때 이제 버티시다가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계속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때 하다가, 아, 사실 그때 이제 이렇게 일도 못할 거면 그냥 학원 문 닫고 애기나 낳아서 키우자. 애기는 해서, 낳았죠? 예, 네. 그래서 남편한테, 네. 원래는 제가 학원을 남편 걸로 대출해서 이제 학원을 운영했다 보니까 애기를 함부로 절대 낳아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쵸. 왜냐면 내가 멈추면 수입이 멈추게 되니까 수입만 멈추는 게 아니라 어쩌면 월세랑 관리비 마이너스 인생 시작이니까 네. 진짜 애기 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한 2달 놀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지금 애라도 낳아서 키워야겠다 라는 생각에 딱 시도를 바로 애기가 또 가졌더라고요. 축복이네요, 축복. 축복이었는데 애기 임신 결과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애들 학교를 또 아, 등교한다 하고 학원에도 네, 이제 다시 그렇겠네요. 온다고 하니까 그때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원 그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2020년 여름 뭐 2학기 때.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 상태인데. 임신 상태인데 그래서 임신 상태로 이제 계속 수업은 하면서 선생님을 일단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인터넷에도 보니까 다들 뭐 출산하기 뭐 3시간 전까지도 뭐 수업했다 막 이런 누워요? 사람들 막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머 딴 사람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인터넷에 생각을 페인데요. 채빈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면서 진짜 막 많이 갈아 넣으면서 수업했었죠. 끝까지. 그러면서 조산 위기 오고 근데 극복 그래도 하시고 출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지금의 오른팔인 나스 쌤도 만나고 그럼 출산 언제까지 수업하셨어요? 출산하기 원래는 저는 끝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아, 끝까지요? 34주인가 그때 이제 그날 새벽에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네. 남편한테 연락했는데 남편이 그때 밤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 그래서 남편이 올까 했는데 아니야 근데 또 참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밤새 아프다가 아침에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빨리 병원 가보자 했는데 아니야 그냥 잘랬는데 남편이 그래도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가보자 해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애기 나올 수 있다고 오. 바로 입원해야 된다고 오. 그래서 잠시만 학원 가서 전달만 해주고 오면 안 되냐고. 가서 전달이요? 아, 왜냐면은 이제 보면서 말을 해줘야 사실 전달이 되니까 저는 사실 막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실 학원을 운영하지 않았어가지고. 아, 근데 임신한 건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굳이 가서. 아니 뭐 이 친구는 이런 진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가주세요 뭐 이런 것들 한 명 한 명 전달해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 애들 성향이랑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쌤한테 전달해주고 조금 병원에 오고 싶은데 갑자기 이렇게 딱 입원을 해버리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출산하시고 네. 몇 개월 뒤에 수업에 다시 거의 들어가셨어요? 한 달 만에 바로. 몇 개월이 아니고 30일이네요. 와, 안 힘드셨어요? 근데 저는 누워있는 것보다 나와서 애들하고 있는 게 더 에너지가 조금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집에서도 약간 축 처져 있다가 학원 가서 애들하고 있으면 아픈 거 안 느껴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세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을 건데 저 출산하고 한 2주? 3주? 아니다, 거의 1주 뒤에 수업하시는 분 있거든요. 저 컨설팅 하시는 분. 근데 그게 저는 지나서 결코 티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지 맞아요. 않은 건데 되게 걱정스럽긴 한데 그게 지금까지 건강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의 뭐 신이 장난 있어서 아니에요. 축복, 네. 축복받은 뭐. 그러니까요. 그러고 바로 수업에 임하시고 그럼 아기는 어떻게 키워요? 아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가지고 상남자네, 상남자. 네. 남편이 좀 키웠었죠. 남편이 키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시터 이모님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터 이모님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비용이 세더라고요. 어떻게 얼마 돼요? 보통 한국인은 한 3,400? 예? 왜냐면은 풀타임이요? 저희가 시간이 또 정규 시간이 아니잖아요. 6시 이런 게 아니고 막 저녁에 밤늦게 하다 보니까. 그게 풀타임이죠. 네. 계속 같이 계시는 거죠. 네. 출퇴근은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한 3,400 이렇게 잡아야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도저히 이동까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그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 중에 이제 평소에 이제 잘 친하게 지내시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했었죠. 혹시 같이 일해 주실 생각 있냐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연이 닿아서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그분이랑 되게 잘 지냈어요. 남편도 이제 뭐 그분을 거의 어머님처럼 같이 막 카페도 데려가고 막 이렇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왠지 느낌이 세서 제가 휴대폰을 봤었는데 항상 아기가 어느 순간부터 새벽 3시? 4시 되면 아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7시 되면 이제 아침이 시작이 돼야 네. 되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CCTV를 봤는데 그 시터 이모님께서 아이를 항상 이제 뭐 밤수도 좀 일찍 하시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애가 거의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이제 억장이 무너졌지만 최대한 이제 정중하게 약간 휴대폰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 볼 때 했는데 이제 그 뒷날 바로 CCTV 본 거 자기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라고 바로 펑크를 내셨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럼 학원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 와중에 학원은 그 와중에 저는 계속 출근을 했죠. 그때 혼자 수업하셨어요? 아니면 또 다른 강사가 계셨어요? 나들 선생님 그때도 같이 계시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제 수업도 제가 많이 하고 있을 때라서 그때가 사실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요. 그 나슬쌤이라고 있는데 전 알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해드려야 돼서 지금의 오른팔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수업 몇 명 하고 계세요? 지금 어제 정확하게 보니까 61. 혼자세요? 개별 학습인데요? 판사 아닌데 개별 학습인데 네, 그래요? 맞아요. 개별 학습으로. 그때 특강 때는 더 많이 했죠? 맞아요. 특강 때 거의 특강 한 애들까지 인원으로 다 치면 거의 한 8, 90. 혼자서요? 와 거의 뭐 약간 그 뭐죠? 동탁이 여포 그런 느낌 아닌가? 아무튼 그런 장수를 얻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완전 천하를 호령하는 어떤 장군 얻은 느낌? 그럼 그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분을 만난 거는 사실 알바 천국으로. 근데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바 천국이나 뭐 당근이나 오히려 막 각 잡고 만나는 것보다 혼잣말 이런 데서 만나는 것보다 그렇게 우연찮게 만나서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뭐 전문성도 중요하죠. 근데 태도부터 고쳐먹고 리스펙을 해야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알바 천국으로 만나셔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조교로 하신 거예요? 조교로 하면서 이제 초등부부터 네. 조금씩 맡겼어요. 초등부랑 중등부까지 맡기다가 또 고등학생 뭐 고1 조금 맡기다가 그다음 고2 조금 맡기다가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3까지 다 네, 지금 고3까지 다 해요. 문제 없이 하시면서 전문성 확실히 이제 더 장착돼 있으시고. 네, 그 외고에 다녔던 친구 중에 이제 선생님 수업 받고 수학 너무 잘 쳐가지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도 막 합격했다고. 아 진짜요? 네. 아이비리그 그 정도예요? 약간 그 정도. 이거 나중에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분을 오른팔을 처음부터 오른팔 느낌은 아니고 이제 알바처럼 쓰시다가 맞아요. 그때 그 전에 학원에서 근무하실 때 50대, 40대 남자분들 계셨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그냥 수업하고 가시고 이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럼 그분은 몇 명 정도 쳐내고 계셨어요? 그때 한창 애기 낳고 막 그랬을 때. 그럴 때는 한 20명? 와, 20명?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려서 20명이 된 거죠. 네. 근데 원장님은 몇 명이었어요? 저도 한 20명. 근데 그럼 같이 소통은 하셨나요, 그때? 그게 거의 못 봤다고 전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알아서 수업을 잘 하셨네요. 그때 이제 그 중간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원래라면 선생님이 비율제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고등학생을 좀 넘겨줘야지 선생님도 사실 밥벌이가 되는데 그쵸. 제가 이 시간에 어차피 나 출근하는데 그냥 내가 수업 뛰는 게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인원을 조금씩 덜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약간 미래가 안 보였겠죠. 여기 내가 있어봤자 돈 벌 수 있겠나 해서 선생님이 카페를 차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요? 네. 카페? 네, 학원 강사하면서 카페요? 어릴 되게... 때부터 꿈이 약간 빵 만들고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강사 때도 한 번씩 빵 만들어서 막 갖다 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카페 차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싹싹 빌었죠. 너무 미안하다고 제발 주말만 제발 수업해달라 해서 주말은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고 평일은 제가 수업을 하고 하면서 거의 만나진 않았죠. 만나지 않고 그냥 카톡으로만 애들 뭐 누구 있고 뭐 이렇게 수업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소통했죠. 그렇게 하다가 학원 확장을 언제 하셨어요? 몇 명 정도 때 하셨어요?
70명? 그때가 작년인 거예요? 네, 작년이에요. 갑자기 6, 70명이 된 이유가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작년 3월쯤에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DM을 보냈었잖아요. 작년 3월이요? 네, 작년 3월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2018년도부터 이제 대표님 인스타를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2018년도요? 네. 와, 되게 오래됐네. 그때 2018년도 6년? 때는 네. 대표님이 이제 그 공부방. 맞아, 공부방. 네. 되게 제가 열심히 할 아직도 때. 기억나는 게 공부방인데 뭐 다 빼고 책상이랑 도배랑 싹 다 해서 새로운 인테리어로 새로운 마음으로 뭐 시작하실 거다. 네, 그때 약간- 교육청 정지당해가지고 2주 정지당해가지고 그 정지당한 얘기는 없었고 약간 새로 한다. 약간 네. 이렇게 하길. 그리고 되게 벤츠 사진을 엄청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네, 벤츠 그때 저희 나이 차이 저희가 1살 나잖아요. 네. 그때 20대 음. 중후반 뭐 네, 이때잖아요. 맞아요, 27, 맞아요. 8. 그래서 공부방 원장님 되게 허세가 가득해서 맞아요. 그때 차 뭐 여러 개.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길래 이런 차를 몰고 다니지? 맞아요. 약간 이 네.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한동안 또 안 보다가 또 한 번씩 보면 막 독서 이런 거 인사이트 같은 것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읽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또 좋은 사람이나 하면 캡처. 또 음. 벤츠 나오면 역시 이 사람한테 허세가 가득해. 네, 허세가 가득해. 이렇게 양면성이 하다가 있어. 왔다 갔다 하다가 전단지 같은 것도 막 한 번씩 올리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저도 조금 따라 해보고 막 그런 식으로 지켜보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스터디 카페를 이제 오픈한다. 맞아요. 경산에 수학학원을 오픈한다. 막 이런 피드를 한 번씩 제가 언뜻 보기는 했었어요. 맞아요. 더딩글.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인스타만 들어가면 더딩글. 맞아요. 지금 이것도 더딩글 팀입니다. 광고용으로. 네.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저는 사실 한 번도 온라인에서 본 사람한테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만나봐야겠다. 왜냐면 또 대표님이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서울에서 만나실 분, 저 대전 갑니다 만나실 분. 그때 제가 공부방이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제 성향은 사람들 만나서 막 그렇다고 해서 E는 아닌데 한 명 한 명 진짜 어떻게 운영하시지? 어떻게 학원 운영하시지? 그거를 진짜 뽑아내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지 않으면 못 만나고 심지어 제가 그런 어필들을 한 이유도 뭐 차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게 어필한 이유도 사실 저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분이 저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시간 다 뺏기고 뭐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젊을 때 본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저 또래거나 저보다 한 5살에서 10살 이내로 많은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잘 학원이나 공부방을 운영하신 분. 그러니까 저랑 맥락이 비슷하신 분 있잖아요. 이제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레벨업 하신 분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시도를 해서 몇 명을 만나게 됐죠. 그런 인사이트를 이제 다시 공유하고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보다가 네. 갑자기 이 사람 분명히 공부방 운영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학원이랑 스터디 카페 이렇게 대표가 됐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계속 수업하고 이 생활이 평생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탈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구구절절 이렇게 DM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대표님이 아마 저희 학원에 아마 찾아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 찾아봤어요. 찾아오고 그때 당시에 막 컨설팅을 엄청 전문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었는데 처음이었어. 거의 두 번째? 첫 번째가 제주도 분. 네. 그분이 있다는 걸 언지식 인스타에서 제가 살짝 본 것 같아요. 그분 제가 수학도 가르쳐줬어요. 진짜요? 그때 저도 이제 틀이 잘 안 잡혀 있고 한창 수업할 때라서 고등부가 살짝 약하신데 제가 저희 학원에 오시라고 해서 테스트 보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제가 알려주고 강사들이 알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저도 그냥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같은 대구, 전 경산이지만 경산이 대구 옆인데 아무튼 대구에서 대구에 가는 건데 되게 멀었어요. 맞아, 1시간 거리. 막혀서 1시간 걸렸어요. 대구가 거의 작잖아요, 대구가. 제주도보다 훨씬 작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멀리 사시더라고요. 저희 동네 있는 사람들이 사실 대구 나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대구인데. 대구 나가요. 하도 외지에 있다, 시골 느낌이다. 원래 대구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풍이라고 보통 부르죠, 사람들. 맞아요, 현풍. 그래서 거기 갔는데 사실 저희 외갓집도 거기 근처에 있는데 멀다고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멀다고 안 갔는데 제가 가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시골이 아니고 완전 신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완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횟집 그 폴딩 더에다가 방업할 것 같고 이런 느낌에다가 원장님이 이제 제가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는 아, 맞죠? 맞아요. 상담 데스크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제대로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커피를 사주셨죠. 네. 그래서 저기 앉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냥 그 테이크아웃 해서 다른 데 가는 건가? 이 생각했는데 앉아서 이제 하나하나씩 뭐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사실 저도 뭐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 학원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보통 그때 아마 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뭘 했죠? 블로그 얘기했나요? 네, 블로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뽑는 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위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보고 청소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위임을 해야 된다. 그런 거 할 시간에 저보고 블로그 써라.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아, 그때 제가 한창 공방에서 학원으로 이제 탈피하게 된 이유가, 벗어나게 된 이유가 위임이었거든요. 아무도 위임에 대한 단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강의를 듣고 사람을 만나다가 너 위임 잘해야 돼. 위임 꼭 해야 돼. 그래서 위임에 대해서 이제 위임이라고 얘기하면은 또 각인이 돼서 맨날 생각하잖아요. 뭘 위임해야 되지? 그래서 한 번도 강의를 위임할 생각을 안 했는데 강의도 뭐 관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리 뭐 여러 가지 뭐 연구 자료 준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위임하기 시작했죠. 한샘 원장이랑 다른 친구들한테 위임하면서 학원으로 확장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위임을 했죠. 나는 수업을 절대 안 해야겠다 여기서. 네, 그래서 CCTV 경영을 하기 시작했죠. 수십 번 이거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싶었지만 들어가고 싶었지만. 네, 그걸 참았던 게 지금은 잘 했고요. 만약에 안 했으면은 포르쉐는 뽑았겠죠. 근데 포르쉐만 있겠죠. 사람은 없고. 저라는 사람 한 명과 포르쉐 한 대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원장님이 봤을 때 전 사실 교습소로 오해를 몇 년 동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때 강사도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출근을 하거나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거죠. 본 적도 없었고 나셀쌤은 거의 한 컨설팅하고 한 1년 뒤쯤 처음 봤잖아요. 확장 이전하고 거기서 아마 뵀었잖아요. 네, 그죠? 제 친동생이랑 동갑이더라고요. 95년생. 네, 아무튼 거의 혼자 계시는데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위임이라는 걸 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게 조금 두려웠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네. 뽑고 했었는데 네, 내가 잘해줘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하는 게 막 성에 안 차니까 맞아요. 아 그냥 이 돈 그냥 내가 하고 내가 이 돈 벌지 이 생각이 너무 자꾸 들다 보니까 그게 되게 쉽게 생각하죠. 학원은. 그러니까 공부방이나 이제 1인 학원 같은 경우는 한 명당 30, 40이니까. 네. 그냥 마치고 내가 하면 되는데 약간 이 생각 그리고 해봤자 한 번 더 내 손이 또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위임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자꾸 시켜서 조금 연습을 했었죠. 그리고 사람 보는 것도 많이 해봐야지 이제 잘 네. 볼 수 있다고 저한테 말하시면서 네, 이력서 오는 거 가리지 말고 다 보라고 면접. 맞아요. 네, 제가 막 40대, 50대만 온다. 우리 동네는 사람이 안 와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런 것도 다 핑계다.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시간이 저도 해결해준다. 막 사실 저도 이제 저희보다 더 안 좋은 이제 지역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게 사람을 이제 구하는데 사실 저도 뭐 진짜 안 구해지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그런 거 핑계입니다. 시골 핑계입니다.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이 됐죠. 계속, 아, 맞네. 내가 진짜 내 자기 방어하려고 핑계 대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대표님이 말 안 해줬으면 이렇게 내 위안을 삼으려고 그렇게 핑계로 접었을 건데, 그만뒀을 텐데, 네.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계속 사람도 뽑고 했던 거죠. 이게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환경 설정을 해드린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된다. 왜냐면 저 또한 만약에 공부방에서 10년 동안 공부방에서 얼매였거든요. 주 7일 동안. 원장님하고 비슷했어요. 이제 그 20대 내내 공부방에 바쳤는데 누군가가 이제 동아나 위임해야 된다. 지금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으면 사실 3년 만에 됐을 것 같아요. 딱 30살에 학원 오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4, 5년 미뤄졌죠. 그래서 뭐 잃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테 잃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탄탄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위임이라는 것들, 환경 설정이라는 것들 그래서 멘토가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멘토도 약간 꼰대 같은 사람보다도 나보다 살짝 위인 사람? 네,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대도 또래? 맞아요. 진짜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막 제가 40대가 아니라서
그때 저희가 30대 초반이었잖아요. 네. 만약에 40대 중반, 후반, 50대 이런 더 많이 이루신 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면 귀등에도 안 내렸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니까 됐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꼰대네. 약간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때 지금도 약간 MZ 끝 느낌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상대적인 MZ잖아요, 저희가. 음. 그래서 지금도 저도 그래요. 네,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20살 이상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면 듣는데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00년생 보는 거랑 똑같아요. 맞는 네, 그래서 딱 살짝 레벨이 이제 레벨 1, 2 정도 위인 사람한테 듣는 게 낫고 그게 강제 환경 설정이 되니까 이제 학원 확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맞아. 근데 컨설팅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컨설팅을 이제 계속 듣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중간에 그만두셨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가 검은 머리 거두는 거 아니라고. 네, 검은 머리 네, 거두는 거 아니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스터디 카페도 오픈하고 네. 그러고 나서 사실 학원에 누수도 사실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 욕조, 네. 애기 욕조 놔두고 워터파크처럼 네, 진짜 워터파크. 애들이 습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학원에 누수도 심각한 상태라서 진짜 원래라면 학원을 1년 뒤쯤에 확장해야지 돈 좀 벌어서 모아가지고 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 지금 확장 이전해야 되니까 사실 돈 때문에 조금 컨설팅을 그만뒀었죠. 그때 당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뭐 이제 와이프랑 산 쪽으로 이제 약간 드라이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도와달라고 연락 오셨잖아요. 그 설계 때문에 네, 맞아요. 학원을 불가피하게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아, 그때 누수가 심하다는 걸 저한테 영상으로 보여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솔직하게 딱 생각 드는 게 저 컨설팅도 안 하고 있을 때잖아요. 네. 아, 저렇게 한번 꺾이는구나. 사람 저렇게 한번 망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잘 되다가 왜 계속 저분은 안 되지? 이게 있었어요. 네, 그거 플러스 컨설팅 안 하고 이제 저도 얘기를 안 듣고 하니까 한두 달 안 만났잖아요. 맞아요. 한두 달 안 보고. 네, 안 보고 있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또 마음인지라 거리가 멀면은 또 마음도 멀어지는 것처럼 그냥 또 잘못하고 있나? 저분은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학원이 근데 사실 거의 가득가득 찬 상태에서 확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요. 그건 제가 몰랐어요. 아,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네, 그 학생이 엄청 줄어들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혹시 망하길 바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제 컨설팅이 이제 맞다는 걸 네, 확증 편향. 네. 맞아요. 그 컨설팅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생각도 있었어요. 맨날 똑같이 블로그 써라. 아니. 맞아요. 블로그 써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안 듣고 내 혼자 블로그 써도 쓸 수 있겠다. 사실 이 생각도 있기는 있었고. 그리고 맞아요. 사람 계속 뽑으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엔 내가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대표님한테 돈 안 주고 내가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둔 것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기적으로 누가 말을 안 해주면은 네. 원래의 내 모습을 자꾸 사람이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확장 이전해서 지금의 학원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그러니까 누수와 상관없이 네. 이렇게 더 큰 학원으로 확장 이전을 했잖아요. 네. 강의실도 더 많고 더 있어 보이고 더 좋은 위치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확장 이전을 했을 때 얻는 효과는 어떤 건가요? 일단 학생들이 좋아하죠. 그런 낙후된 빗 떨어지는 곳에서 이제 하다가 맞아요. 그 폴딩더, 횟집 폴딩더. 네, 막 그런 곳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제대로 네. 갖춰진 환경에서 공부하니까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오셔도 제가 부끄럽지가 않았죠. 사실 전에는 학부모님들 결제하러 오시면 혹시라도 강의실 보자고 하시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었는데 맞아. 네, 지금은 어머님들도 오시면 카페 갖고 되게 좋다. 그런 거 말씀해 주실 때 좋고 그럼 학생도 많이 늘었나요? 거기서 6, 70명에서 그러면 또 한 번 더 점프가 됐었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때가 겨울방학을 앞둘 때였고 겨울방학 때 또 한 번 확 들어온 거예요? 네, 맞아요. 한 12월, 1월 이때 애들 또 이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진짜 한 달에 30명씩 막 그냥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선생님한테도 전달해서 선생님들도 약간 정신없고 나도 정신없고 약간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강사 그때 몇 명이었어요? 원장님 포함해서? 그때 이제 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경로로 갑자기 한 달에 30명씩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진짜 근데 거짓말 아니고 네. 거의 90%가 블로그. 아, 맞죠. 네.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그때 마케팅 학기랑 세미나에서 설명드렸거든요. 원장님에 대해서. 또 제 말로 하니까 또 이제 신빙성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진짜 블로그 막 블로그 왜 써야 되냐? 네. 인스타 릴스. 블로그 왜 써야 되냐? 말씀해 주세요. 네. 블로그를 일단은 어머님들이 요즘 어머님들은 뭐 누가 좋다고 해서 바로 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한 번 더 다 본인이 검색해보고 사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맞죠.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성적이 변화된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원장님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잠깐만요. 네. 원장님이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마케팅 학교 개론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사실 사적인 얘기잖아요. 아까 네. 저희 촬영한 내용 그거잖아요. 그거랑 수학 이제 등록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아, 나 부끄러워서 남사 싫어서 안 한다 이러는 분도 있는데 효과를 말하면 그분들도 쓸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진짜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수학 전공이라서 뭐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쓸 내용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출 받아서 학원 차린 거 맞아요. 약점들 다 올렸죠. 약점들 다 올렸는데 사실 그런 약점을 공개하니까 약점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내가 숨겼을 때는 약점인데 맞아요. 이미 공개됐으니까 반대로 어머님들이 아 이렇게까지 애쓰고 열심히 사시는 선생님이구나 라는 생각에 리스펙도 해주시고 또 측은하게도 생각해 주시고 네. 다 알고 오시는 거죠? 네, 그것들 보고 그냥 어머님들이 사실 우리 애는 전교 1등 안 될 애인 거 아는데 이렇게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는 선생님이면 저는 맡기고 애들 맡길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막 이제 좋은 학벌 나왔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저희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픈해서 이제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비교육학과 출신이다. 네, 비교육학과 출신인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대부분의 이제 원장님들이 그거 약점 아니냐. 굳이 왜 얘기하냐. 근데 저는 다른 시각이었거든요. 그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김혜수 같은 사람이 예전 얘기예요.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이제 막 사기 당한 얘기, 뭐 부모님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약점이잖아요. 근데 대중들은 본인 얘기 같으면 이게 공감을 하잖아요. 별거 아닌 약자네? 이 사람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약간 그 뭐지? 이동원이면 동며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팬이 되는 거잖아요. 더 생각나고. 진짜 너무 놀랬던 게 학부모님들이 와서 막 예지쌤 저 선생님 글 다 읽고 왔다고. 선생님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원장님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세미나에서 겪었던 거를 학부모 상담할 때도 똑같이 약간 저를 약간 띄워주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컨설팅, 약간 블로그 쓰는 거에 저는 약간 퍼스널 브랜딩 개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색깔을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다. 그러면 더 진하게 노란색을 표현하는 그 해인 수학이라고 이제 보면 생각을 하면 아 저긴 노란색이야. 네. 그런 느낌을 들게끔 블로그에 표현을 했죠. 처음엔 되게 힘들었겠지만 5편을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5편 쓰면서 저는 뭐 그 정도까지 공개해야 된다 저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임신한 사진도 있고 그건 맞아요. 괜찮은데 이제 애기 뭐 정면 얼굴까지 다 가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근데 많은 원장님들도 이제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더 약간 더 열광하셨고 그랬죠. 맞아요. 어머님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도 다 아이를 키우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공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때 힘들었었는데 하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0명이 넘어갔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장님 수업이 원래는 최대 몇 명 있었어요? 예전에 한창 많이 할 때. 3, 40명. 근데 지금 사실 수업하고 계시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5년 뭐 이상 된 친구들. 6명 네. 친구들. 그럼 그렇게 어떻게 줄이셨어요? 사실상 수업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원해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때 그렇게 이제 됐죠? 대표님이 계속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수업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저한테. 제가 그렇게 네.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 그쵸. 잘하면 앞장서서 잘해야지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근무했던 학원들의 원장 선생님들은 다 메인 강사가 원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그 말을 못 믿었었는데 나중에 대표님을 옆에서 한 걸음 뒤에서 이제 보니까 수업을 내려놓고 더 큰 일을 막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직원들이 비전을 느끼고 또 더 열심히 따라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수업을 조금 내려놔야겠다 하면서 이제 오른팔과 대화를 좀 많이 했죠. 사실 내가 컨설팅 받는데 거기 대표님이 이렇게 하래. 그래서 이제 수업 좀 내려볼까 해.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강사들도 키워서 강사가 지금 원장님 빼고 3명이죠. 네, 맞아요. 그럼 그들이 100명 이상 쳐내는 거죠. 네.
와, 그럼 거기 가득 찼죠?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이제 비포 애프터를 설명드리면 일단 2018년도에 저 볼 때 이제 빵명이었고 간접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약 20-30명이 되셨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110명대 거의 120명 플러스 마이너스 5명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강 빼고 순수한 인원수로 따지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학원은 막 100평 이렇진 않잖아요. 네, 50평? 50평? 50평 정도니까 사실 다 채워 넣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사실 1티어 아닌가요? 1티어? 수학 단가로? 지도상에서 보면 1티어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애들도 이제 옛날에는 제가 학원을 한 동네에서 한 5년 넘게 운영을 했으니까 아, 예전에. 그냥 뭐 우리 학원 당연히 애들 알겠지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닌 애들이 학교 가면 우리 학원 듣보잡이라고 아, 듣보잡이.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듣보잡. 마음이 좀 아팠는데 네. 요즘에는 애들이 이제 해인하면 다 해인 이렇게 안다고 하더라고요. 더딩글도 하시잖아요, 근처에서.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더딩글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죠. 원래는 더딩글 운영하시는 것도 숨겼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약간 부끄럽다고. 부끄럽기도 하고 애들이 지켜본다는 네. 느낌으로 안 올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애들을 좀 제가 통제를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를 쉽게 생각해서 그냥 쉽게 이용권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니까. 네, 제가 뭐 선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감사하지 못하게 생각할까 봐 그냥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야 라고 애들한테 처음엔 말을 했었죠. 그러면 지금 시너지가 조금 나나요? 알려지는 거에 네. 대해서? 저는 차라리 공개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꺾였다가 그래도 살짝 올라오는 반등치고 지금 맞아요. 지금 괜찮죠? 매출도 쭉쭉 찍고 올라가고 있죠.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스토리는 끝났고 네. 이제 원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아까 다 설명드렸지만 좀 구조화시켜 볼게요. 첫 번째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첫 번째는 블로그 하셨죠? 네. 블로그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어떤 걸 썼죠? 처음에 제 소개글 그다음에 쓰고 그다음에 아이들 성적 비포 애프터 맞아요. 안 좋았다가 좋아진 애들 네. 그런 거 쓰고 그다음에 제 스토리 제가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게 됐고 강사가 됐고 네. 그런 것들 그거랑 뭐 해인 수학의 모든 것을 네,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수업 이런. 시스템 체계에 잡힌 글 네. 하고 그런 거. 네이버 오픈 네. 그리고 뭐 마감되면 마감됐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훨씬 도움되는 거죠. 그게 마케팅 진짜 중에서. 제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네. 인스타는요? 인스타는 그 다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블로그의 개념을 그대로 써서 네, 하시는 맞아요. 거죠. 써서 하는데 결국에는 인스타 보고 블로그로 넘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그리고 인스타는 그냥 릴스 같은 거 그냥 동네 반경에서 이렇게 광고 태울 수 있잖아요. 그거 태워놓으면 또 애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수업을 안 하더니 맨날 인스타만 하냐고 피드 선생님이 도배된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골인데 육아읍이잖아요. 네. 물론 신도시긴 하지만 행정상 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시골로 칠게요 일단. 지방의 시골인데 학부모님들께서 인스타를 보나요? 보고 오나요? 저도 그게 진짜 처음에는 절대 안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표님 또 인스타 릴스를 하라고 하지. 한번 빠져가지고 또 헛소리 하는구나. 또 자기 그걸로 잘 되니까 지방에 이게 되겠어. 그래도 일단 시키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제가 네이버 폼으로 어떻게 경로로 우리 학원에 상담 신청했는지를 체크하는 걸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인스타 릴스를 체크해서 오신 학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인스타 보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맞다고 피드 내리다 보니까 이런 학원 괜찮은 데인데 엥? 여기가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하면서 이제 상담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몇 명 정도 상담 왔어요? 그러니까 인스타 본 사람? 이제 대충 뭐 예를 들어 업다운해서 몇십 명 정도 될까요? 대략 그냥 추산하여. 그래도 한 20-30명은 되지 않아요? 20-30명이요? 네. 만약에 인스타를 안 했더라면 20-30명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동네 이런 이미지가 각인이 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모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허수들이 많이 본다 하지만 왜냐면 학원은 로컬이기 때문에 근데 인지도가 생기는 거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봐도 이제 동네 친구들이 봤을 때 되게 조회수도 높고 그 조회수 제일 높은 게 어느 정도예요? 360만. 360만이요? 그럼 뭐 2022년 출생하시고 23만 명이니까 한 고등학생 다 봤네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네, 악플도 많이 달리고 DM도 진짜 많이 오고 선플도 많이 있고 네, 선플도 많이 달리고 재밌지 않아요? 웃겼어요, 아이들이 막.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막 학원 다니지 말라고 막 그런 거 어그로 끈다고 이제 올렸더니
댓글로 막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맞아, 인생을 맞아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그거 엄마한테 꼭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이러면서. 네.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보고 오셨더라고요. 또. 오. 학원은 안 보내지만 해인 수학은 다닌다. 명언이네. 약간 예, 그런 네. 느낌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학생 관리인데 학부모 학생 관리는 어떻게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실 일단 학부모는 제가 처음에 혼자 네. 운영할 때는 네. 저는 어머님들 오면은 그냥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네. 학부모 상담을 잘 못한다. 아. 그냥 지각하고 말 안 듣는 애들만 전화하니까 저희가 전화하면 얘가 문제아라고 생각하세요. 아. 전화 없으면은 그냥 음. 잘 수업하는 줄 알아라고. 이거를 제가 옛날에 강사 때 선생님 보고 배웠었거든요. 그렇게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동안 사실 학부모 관리를 잘 안 했었어요. 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학부모를 넘기면서 네. 그 교육 봉투를 조금 따라서 써보라라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뭐야 원장 수업에서 바뀌었지만 관리받는 느낌 받으니까 좋네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럼 이탈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그 학생들이 많은데 그만큼 비례해서 학부모님도 많을 건데 어떻게 관리해요? 지금은요? 지금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 봉투를 한 2달에 한 번씩은 선생님들이 쓰시고 효과가 있나요? 네, 어머님들한테 문자로도 제가 한 번 더 보내면은 어머님이 문자로 우리 아이들을 세심하게 다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이렇게 답변 주시고. 맞아요. 그런 교육 봉투를 진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한 번 더 쭉 보내주시고. 네, 문자도 한 번씩 하고 전화도 한 번씩 하고. 100명이면 다는 하지 않고요. 사실 운영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좀 해야 될 사람이 봉투는 다 나눠드리지만. 오케이.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했어요? 학생들 어떤 거 수업 같은 거요? 뭐 수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단은 아이들이랑 라포는 잘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그냥 애들이 한번 학원에 오면은 네. 사실 학생들이 막 그런 거 고민 터놓을 때가 잘 없잖아요. 맞아요. 자기들 뭐 연애사라든지 뭐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 좀 수업 끝나고 좀 잘 들어주는 편이긴 해요. 친구처럼. 이게 저희가 개별 맞춤 학습인데 판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판서를 안 하게 되면 사실 뭐 썰 푸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옆에 열심히 풀고 있는데 썰 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유도를 했어요? 끝나고? 네, 끝나고. 그냥 그 이미지가 원장님 성격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냥 애들이 수업 아닌 날에도 요즘에는 전 이제 수업 안 하니까 그냥 한 번씩 제 방에 놀러 와요. 원장님 반이었던 친구들이?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그냥 와서 이제 오만 얘기 다 해주고. 다 들어주세요? 네. 되게 착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듣는 게 재밌어가지고. 재밌어서. 저랑 수준이 맞는. 수준 맞는 사람. 메모할게. 수준 맞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부분도 강점이라고 생각이 안 들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도 강점인 걸 아시니까. 맞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그냥 모든 애들이랑 다 친해지는 게 제가 항상 대학교 때 목표였거든요. 엄청 내 성적이 말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도 내가 꼭 웃겨본다. 그래서 학원에서 애들이 되게 막 재밌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재밌구나. 그렇구나. 아이들한테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조교 채용 및 관리인데 조교들을 뽑잖아요. 어디서 뽑아요? 근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거 아니니까. 알바 천국이랑 그다음에 당근에서 보통. 당근. 근데 좀 약간 허수들이 많지 않아요? 많죠. 근데 많아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제가 10%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력서 챙겨서 제때 오는 사람이 10%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썰 같은 거 없나요? 조교 뽑았는데 뭔가 뭐 발생한 썰. 조교 뽑았는데 어이없는 썰 이런 거. 조교 뽑았는데 뭐 데리고 나갔던 애들도 있었죠, 사실. 진짜요? 네. 저희가 이제 근처에 디지스트라고 조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고등학생을 맡겨놨더니 이제 번호 교환해서 데리고 나갔던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거는요? 뭐 펑크 내고 이런 건 다반 사가요? 펑크 내는 친구들도 몇 명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처음 면접하고 계약서 쓸 때 미리 말을 하거든요. 펑크 뭐 취소되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미리 대체할 사람을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단톡방에 이제 다 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뽑았을 때 질의응답을 했을 때 퀄리티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질의응답이요? 네. 저희는 사실 질의응답을 그래서 아무나 다 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교육을 다 하고? 채점만 하는 선생님이랑 뭐 청소만 하는 그런 조교가 일단 더 많고 거기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만
아, 지리. 뭐 학부모님 보셔도 상관없네요. 다 검증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이제 네.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학생들이 제 방에 자주 온다고 하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럼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 쌤 어때? 이 쌤 어때? 이 쌤 설명 잘해? 그러면 뭐 그 정도네요. 따로 이제 가외를 해도 무난한, 그러니까 괜찮은 정도의 조교들을 질의응답 조교로 쓰는 네, 거네요. 맞아요. 따로 메인으로 가외를 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외 받을 만한 사람을 조교로 두면서 케어해주면서 더 이제 전문적인 강사가 붙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런 거고, 강사들은 어떻게 관리했어요? 강사들은 이제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고 풀타임으로 이제 뛰고 있는데, 네. 솔직히 저는 3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년쯤 되면은, 아, 나 예를 들어 5대 5면 5 왜 주지? 1000만 원 벌면은 500 왜 주지?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오른팔 얘기만 할게요. 그 나슬쌤은 네. 사실 그렇게 60명, 70명 이렇게 하시는데 왜 안 나가죠? 이게 직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왜 안 나가는지 궁금했고 한편으로 또 무섭기도 했어요. 제가 수업을 내려놓으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무섭기도 해서 네. 했는데 일단은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저한테 줬던 숙제 중에 하나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핫플 카페 가라고 했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핫플 카페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진짜 핫플 카페를 갔었거든요, 선생님하고. 오.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남자친구 얘기도 들어주고. 아, 뭐 처음에 근데 갔을 때 의아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원장 강사로 있었는데 되게 이제 업무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카페 가자니. 그 백다방도 아니고 핫플 카페를 가자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내가 숙제 받은 건데 해야 되는데 선생님 시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와, 그래서 저는 근데 조금 약간 그냥 다 솔직하게 다 아, 얘기하는 편이라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가봅시다.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해서 선생님이 매주 이제 가고 싶은 곳 찾아오시더라고요. 오. 왜냐면 카페 좋아하시니까. 저는 항상 뭐 맛집이든 어디든 그냥 갔던 데만 가거든요. 새로운 데 안 찾고. 그래서 선생님 찾아오면 거기 가서 이제 얘기하고. 아,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업무적인 얘기를 먼저 했나요? 아니면 다른 얘기도? 다른 얘기를 보통 거의 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 얘기, 뭐 남친이랑 싸운 얘기, 네, 맞아요. 신랑이랑 싸운 얘기, 네, 맞아요. 서로 욕하는 서로 그런, 좀 욕하고. 네. 그럼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 업무적인 것 같아요. 효율이 네. 있었나요? 왜냐면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요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면은 네. 이 사람이 뭐 만약에 예민해도 이해해 줄 수가 있고 아. 힘들어 보여도 이해해 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예민하고 이러면 아 뭐야 약간 나도 또 짜증나고 맞아요. 그럼 서로 날이 서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대화가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들어왔을 때 업무적인 효율이나 이런 것들 이제 오더를 내릴 때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셨고 조직이 3명 되셨을 때 4명이잖아요, 포함해서. 네. 풀타임 직원이요. 네. 4명이 되셨을 때 회식이나 이런 거는 뭐 하셨어요? 네, 저희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회식은 하고 있어요. 회식이 효과가 있나요? 회식도 효과가 있어요. 오, 마찬가지죠? 더 친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끈끈해지는 느낌. 이번에도 하실 건가요? 네, 이번에도 또 해야죠. 시험 끝나고. 하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이제 원장님들께 도움 되는 거는 다 했고, 아,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동원 컨설팅을 받기 전과 받기 후의 차이점과 뭐 그거는 뭐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솔직히 도움 되는지 이동원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도움 되죠. 만약에 안 했으면 전 여전히 또 거기서 수업하고 있겠죠. 지금 여기도 못 왔겠죠. 이렇게. 아, 대치동이요? 네, 평일에 제가 사실 서울에 이렇게 오게 된 계기도 대표님이 뭐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한 번씩 제가 서울에 왔잖아요. 세미나 맞아요. 하거나 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몇 년 동안 서울에 올라온 적도 없었는데. 그 강남도 네. 거의 처음 오시고. 네, 그렇죠? 강남 거의 진짜 머리 털려고 처음 맞죠? 오면서 진짜 세상 넓구나 이런 것도 조금 느끼고. 세미나도 하시고 같이 하고. 네, 맞아요. 2번인가 3번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렇게 원장님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렇게 설 수 있겠어요. 네. 대표님하고 이런 인연이 없었으면 아마 그런 일도 못 해봤겠죠. 그런 경험조차도. 네. 그래서 전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 자랑했네요. 도움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반대로 네. 근데 왜 해주셨어요, 저를? 그때, 사실 다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거는 상관없고요. 어차피 아. 다른 지역이니까 상관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그냥 원장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와서
다른 내 재능을 펼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이 더딩글이었고 두 번째가 컨설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더딩글과 컨설팅으로 쭉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학원 직영.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업 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충분히 도움받을 만한 원장님들이 있을 건데, 나처럼 예전에 이제 공부방이나 1인 학원에서 멈춰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자라고 생각이 또 들었고, 그래서 컨설팅 비를 처음에는 뭐 몇 %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좀 사실 단가로 치면 되게 시중에 비해서 되게 싸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1년 동안 하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 엉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실력이 안 느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인스타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회 6회 7회 뭐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럼 도움이 솔직히 안 돼요. 왜냐면 실행하는 것까지 시켜줘야 돼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게 제가 수학 교육 제가 가르치는 거에서 좀 확장을 했는데, 저는 판서 수업 좋아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학원 다녔을 때 전 되게 내성적이고 질문을 하는 거를 잘 못했어요. 지금도 좀 그래요. 지금도 되게 내성적이에요. 진짜요. 되게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랑 달라요. 아. 네, 제가 만약에 뭐 투썸플레이스나 스타벅스에서 뭐 사이렌 오더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뭐 시키는 거 자체도 힘들고 이거 컵으로 바꿔줘서 이런 것도 잘 솔직히 못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질문을 안 하는데 이제 학원에선 더더욱 질문을 안 하죠. 네. 왜냐면 다른 학원 학생들이 다 섞여 있고 다 학생들이 섞여 있고 제 친구들도 아니고 이러니까 더더욱 내성적이죠. 근데 그런 수업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개인적으로 다 가외식으로 가르치고 아이들 표정만 봐도 아 지금 질문을 원하는 타이밍이구나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도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원장님들도 1대 다수로 하는 세미나들 그건 제가 그래서 무료로 다 풀었어요. 그런 무료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원장님도 도움이 될 거고. 근데 너무 좋은 내용을 그냥 무료로 풀어서 조금 가끔 화가 나던데. 근데 진짜 고수는 무료로 푸는 거죠. 왜냐면 저는 계속 디벨롭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고수는 무료로 푼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고수가 되고 싶어서 그런 행보를 취했고, 제가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컨설팅으로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근데 컨설팅 비도 뭐 진짜 3회 500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저 1회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이죠. 근데 1회만 안 하죠. 1회를 하면 솔직히 도움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냥 정신 승리할 수 있어요. 아, 저런 사람한테 뭔가 이런 조언을 얻었구나. 맞다. 근데 실행하는 것까지 제가 과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하면 충분히 도움 된다라는 게 제 가설이고 실제 이렇게 되셨잖아요. 제가 숙제를 매번 내드리고 숙제 이제 블로그 안 쓰면 왜 안 쓰셨어요? 할 말 없어요, 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왜냐면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내성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전 일할 때는 그래도 좀 바뀌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 돈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보다는 싸지만. 그래서 리브랜딩이나 컨트롤 학원을 만든 게 직접 가서 제가 해드리면 더 빠르겠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이랑 옆에서 물고기 같이 잡아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블로그를 쓰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걸 쓰게끔 이제 동기부여를 드린 거고, 이걸 하면서 저희 직원이 또 동시에 쓰는 거예요. 훈련된 직원이에요. 그럼 2개, 3개가 동시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원장님의 로고나 어떠한 이제 상담 용지 이런 것들은 저희 디자인팀에서 다 만들고요. 그 다음 학원으로 확장하면 공간 설계까지 저희가 더딩글 설계팀에서 다 해주고요.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 정신도 좀 바꿔주고. 네. 그러면 사실 그냥 그 전에 비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학원과 리브랜딩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광고를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지 원장님이랑 같이 해요. 맞아요. 이번에 또 저희 신정민 영어, 그 다음에 PM 수학 학원을 이제 옆에서 같이 블로그 가이드도 드리고 같이 써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움 되시지 않을까요? 진짜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써주면 더 빨리 시너지가 나지 않나. 왜냐면 블로그 그쵸. 배수로 늘어나니까. 이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때, 초기 컨설팅 때 진짜 라떼는 진짜 혼자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네.
요즘에는 뭐 대표님이 컨설팅하면서 글도 써주신다고 하길래 맞아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안 써요. 정신교육 했잖아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네, 저뭐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하고 가버리시면서 네, 지금 뭐 다 써주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지금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충분히 도움되는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계속 제가 약간 자랑하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분이 사실 최고의 수혜자니까, 그러니까 저의 전략과 동기부여와 원장님이 실행으로 만난 거니까 충분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께 설명드릴 건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